행조서야. 그다음에 대나무는 해서야. 그다음에 국화는 전서야. 매화는 예서야. 획 자체가. 나는 저 획 또는 선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진 않지 절대. 서예로 시작하면 서예로만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그림을 시작하면 그림으로 생을 마감하지. 그런데 김정희나 그런 사람들은 왜 다 있냐 이거예요. 정갑도. 자기 호가 100개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낙과는 100개는 있겠지. 그렇겠죠. 자기가 난초도 그려가지고 뭐 했어? 그 다음에 제자가 누구야? 흥선대원군이지.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석파란법을 그 다음에 석파란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미산 황룡화 다. 그 다음에 세안도를 그려준 사람이 이상적이잖아. 자기가 유배에 있으니까 청나라 갔을 때 물론 좋은 자료라든가. 근데 이거를 세안도를 다시 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줘가지고 발문을 달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림 하나 가지고도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옛날 같은 경우는. 근데 추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73세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몇백 년, 저랑 202년 차이 난다니까. 저 82년 저하고 202년이 차이 나는데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지. 아니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국가의 어떤 상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그 시대에 근대 상징했던 부분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교육법은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어. 찾아보면 다 있어. 근데 내가 타성에 젖어버리고 내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든 뭐냐 나름대로 이 심리가 나가 힘들게 배웠으면 제자들도 힘들게 배워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더 이렇게 깔아주고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이런 거는 제가 엄청 10년 전에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벌써. 근데 이제서야 이제 눈에 뜨시는 분들이 보이는 거지. 아, 왜 내가 다시 난 사군자부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꽃을 잘 그려도 이 인식이 문화가 그래. 사군자를 못 그리면은 발을 못. 그러니까 이쪽 계열, 이쪽 그 한국화 쪽 말고 이쪽 문인화 쪽에서는 기본이 사군자니까. 그래서 사군자 더하기 뭐 식군자에서 새를 한 마리 그려다 그러면 화조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동물 하나 더 주면 영모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릇을 놓으면 김영절지가 되는 거고. 거기 이제 멀리 가가지고 이제 사생을 나가가지고 스케치를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한국화가 하는 어디 그 1년치 그림을 계절별로 하는 그런 그 투어 하는 것처럼 여행 가가지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추색깔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나서 쇠퇴가 돼. 문인화가. 아주 싸게 아주 그냥.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인화. 근데 해방 이후에 정점이 뭐냐? 문인학과는 솔직히 없어요. 옛날 수원대가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동양화과, 서양화 이렇게 양분되다가 이제는 지금은 거의 이제 또 많이 합쳐졌잖아요. 우리 과도 마찬가지였죠. 본부에서 서예과하고 한국과를 합쳐라는데 우리는 싫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사회적으로 뭐 폐과까지 이르게 될 거지만 벌써 이런 선 하나 가지고도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된다.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마찬가지죠.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문인화도 마찬가지죠. 뭐가 같이 있으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똑같은 거죠. 난초 하나만 가지고도 대립적인 인물도 찾아야지. 석파 이하응이라고 흥선대원군. 또 운미라고 해서 좀 민씨 가문 민비 이렇게 민혁익이라고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성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같이 이제 그 오창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어. 오창석이라고 하면은 예? 서령인사나 아주 그 복합적으로 서, 화, 각을 다 집대성, 그러니까 아주 결정을 해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수교 이후에 오창석 또는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그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저 서, 화,
각을 다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냐 이거지. 그 시절에도 벌써. 근데 그 시기에는 서해만 해도 분위기가 바르게 쓰자. 그 다음에 해방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이런 이제 돌아가신 저 일중 김충현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또 누구야 정인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그 탁월공원이나 이런 데서 독립 뭐 선언서라든 이런 다시 복권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를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주자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예술원들이라고 해가지고 화가 서예 정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류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는 국전이라는 데서 국가에서 딱 그 전람회라고 해가지고 딱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협이 이렇게 위임을 받았죠. 81년인가 그럴 때.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모전이 또 많아지고 지방 휴교대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세력이 된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저는 학생 선생님 문화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서예과가 생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념이 바뀌어요. 어떤 개념이 바뀌냐? 이제 공모전식이 있고 또 도제식 일반 사설학원 그다음에 대학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학파라는 거를 겪었고 또 나중에 이제 대학원생 때 교육대학원을 가면서 이 그 실기보다는 이제 그때 이론 그때가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 18세기 르네상스 시대 겸재 정선으로 이어져서 예, 김웅도 신용복 그다음에 오원 장승호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를 한번 쭉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교수분이 추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림 얘기는 내가 하나도 안 하니까 어떻게 추사를 반만 할 수 있냐 이러는 거지. 글씨 조금만 얘기하니까. 추사는 그림도 한번 찾아보라고. 정각도 있고 다 있고 또 불교, 경학, 그다음에 금석학, 고증학 이렇게 다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중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글씨만 쉽게 말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졌구나. 글씨만 알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림을 파기 시작했을 때 벌써 이제 뭐 할 때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화 사람들은 계자원 옛날 또 입시는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이더라 계자원 하원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또 색칠하는 것도 있어 보기 편하라고. 근데 그거는 좀 아니고 이거는 다 나무에 새겨가지고 다 인쇄를 한 거죠. 이 자체로도 좋은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책은 내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상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한번 훑으면서 기본적으로 구도라든가 이런 거 외우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그림이지만 이게 다 우리나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찾아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그림을 보면서 같은 거지만 이하응이라는 이 석파 이하응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평지에 있는 그림은 별로 없고 다 절벽에 있어. 그래. 왜냐면 자기는 쇄국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일제 병탄이 되고 그런 나름대로 아쉬운 게 있고 또 우미라는 분은 절벽은보다 편안해. 같은 선질이어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뭐 여름이니까 여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제 그림만 아주 그냥 저도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우리 문이나 사부가 계시지만서도 말 그대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대전에 고암 이응우라는 사람을 보면서 또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근데 다 하셨어 그분들도. 그 서해 전람회에서 그때는 죽사, 지금은 고암이지만 그때는 죽사라는 영혼 누가